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요. 예, 일단 먼저 소설의 특성과 그 다음 그 특성에 맞춰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동영상 소개란에 역시 교재 다운로드 받는 곳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먼저 소설의 특성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박스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을 그 박스 안에다 하나하나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글이라는 데에다 그려 넣으세요. 예, 먼저부터 이제 선생님 설명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그리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네, 설명 다 듣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이랍시고 썼어요. 이렇게 소설이랍시고 썼는데 그놈의 소설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쪽은 소설이고 이쪽은 현실이고 공통점도 없고. 바로 그렇게 된다면 이거 소설이라고 안 하죠. 이건 소설이 아니라 뭡니까? 한마디로 뻥입니다. 2글자로는 불화, 3글자로는 거짓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소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이 소설이냐? 자, 요 그림은 말입니다, 어디다 그리시느냐면 그 박스 3개 중에서 가운데 칸에다 그리시는 거예요. 가운데다 그리려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빈칸 3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맨 왼쪽에다 소설, 맨 오른쪽에다 현실,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학원에서. 그게 아니라 3칸이 있으면, 여기다 다 그려줄게. 이렇게 3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다 여기 소설, 현실 이래가지고 그리란 얘기야. 이 맨 그 왼쪽 칸 비워두고. 예. 어쨌든 요거 소설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뻥입니다. 이거까지 그대로 쓰세요. 뻥까지. 네, 뻥까지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제일 오른쪽 빈 칸에다가 또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기대하시라. 두두두 개봉박두.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소설이란 걸 또 썼어요. 근데 이놈의 소설이 현실과 똑같아. 다를 바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현실이야. 그랬을 때도 요거 소설이라고 안 하죠.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거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다큐가 돼버리죠. 자, 요게 이제 바로 뭐야? 그 박스 3개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다가 요걸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왼쪽에 박스가 비었네. 그 박스에다가는 또 새로운 걸 그릴 겁니다. 어쨌든 소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도 안 되고 현실과 완전히 똑같아서도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고 현실은 현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겹친다는 거. ገብ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 바로 그게 우리가 읽어야 이제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설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체 이야기라는 점에서 바로 어떤 성질을 갖느냐. 소설은 먼저 서사성을 갖죠. 어쨌든 사건은 서술이니까, 그치? 서사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화성을 갖습니다. 이야기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운문이 아니라 산문이죠. 운율을 갖지 않은, 흩어질 산자 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일단 소설이랍시고 발표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가? 쓰는 순간 서사성과 설화성과 산문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즉 요 가운데 현실과의 공통분모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로 사실성이 생기고요. 여기서 사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리얼리틱. 예? 리얼리틱. 즉 사자가 말입니다. 요게 일사자가 아니고 보통 우리 일사자를 요렇게 써가지고 사실이다 요렇게 쓰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면 팩트가 되는 거거든. 이게 아니야. 일사자가 아니야. 뭐냐면 백길사자를 씁니다. 복사하다. 네. 또는 서류 사본 이럴 때 백길사자. 그래가지고 실자는 같고요. 그래서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호, 그렇군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껴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려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리얼리즘과 관련되는 겁니다. 팩트 얘기가 아니야. 팩트는 이거고 일사자를 쓰는 거고 일의 진실, 그쵸? 사건의 진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껴낸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사실성. 그 다음 요 사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모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실에서 모방을 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개연성. 좀 어려운 말이죠.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개연성.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왔네. 리얼리티. 진실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호, 그렇군. 그 다음 또 다른 영역이 있잖아. 마지막 작가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요 부분. 요 부분 말이야. 즉, 요 공통 부분을 제외한 요쪽 부분 말이야. 요쪽 부분. 그치? 요쪽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제 세 번째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 그림을 그 네모 박스 중에서 제일 왼쪽에다 그리라는지 눈치채셨지 이제? 그래요. 이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화살표 쫙쫙 연결해 놓으면 이제 그 교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작가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그럼 뭐가 있는데 먼저? 창조성이 있죠. 작가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 다음 허구성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와 관련 없는 부분이거든. 그치? 허구성. 그 다음 예술성이 생기는 거죠. 저게 바로 이제 작가의 예술성이 발휘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우리 10가지 봤어. 그렇죠? 서사성부터 시작해서 예술성까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설이야. 선생님 너무 많아요. 압축적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한마디로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연성. 즉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뭐다? 본질은 허구, 뻥이다, 구라다 이 소리야. 그렇군. 개연성 있는 허구. 자, 이래가지고서 우리 소설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자, 아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소설, 그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동그라미 그려져 있던 것은 뭘 가지고 가고? 그 박스 안에서 가운데. 그 다음 현실과 소설이 똑같다는 점. 동그라미 길쭉한 거 하나 그리면은 제일 오른쪽. 그 다음 지금 이 그림은 그 박스의 제일 왼쪽 칸에다가 이제 그려 넣으시면 되겠다. 요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소설의 특성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또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뭐를 공부할 것이냐? 시와 소설의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시는 굉장히 뭐예요? 이 시와 소설의 차이가 이제 결국에 공부 방법과 관련되는 건데, 시의 경우에는 내용이 간결하잖아. 그치? 네. 그 다음, 정서가 압축적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를 해야 돼? 간결하고 압축적이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빠진 내용이 많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뭘 해야 돼? 바로 추론을 해야 되죠. 추론을 많이 해야 돼. 빠진 내용이 뭘까? 이 간단한 단어에다, 간단한 표현에다 어떤 내용을 우겨 넣었을까? 그쵸?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서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것을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설은 그렇지 않죠. 간결하고 압축적인 게 아니라 장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서사 중심이란 말이야. 사건 서술 중심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론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바로 무슨 얘기냐면 꼼꼼하게, 그리고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 시의 경우는 생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된 내용을 추론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소설의 경우에는 장황하게 늘어지니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읽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설은 첫째, 둘째, 간단해요. 2가지면 됩니다. 네. 먼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 정확하게 따져 읽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게 따져 읽을 것인데 그냥 꼼꼼하게만 읽으면 답이 다 나오면 그냥 꼼꼼하게만 읽으라고 하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내용 파악을 하려면 자 일단 구성 요소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시에서는 끽해봐야 운율, 음악성하고 그 다음에 심상 요런 정도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작가의 독특한 안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 아니야 그치? 근데 소설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녹아 있어요. 구성 요소들 가장 중요한 인물 그치? 어떤 인물들이냐 그 다음 그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이 뭐냐 이거지. 만들어내는 사건이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요? 따져보면 되지요 뭐. 그거 참고서 뒤에 보면 다 정리돼 있지 않나요? 그거 정리된 거 외우시면 소설 이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요런 것들을 챙겨야 되지만 또 챙겨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무엇을 상징하느냐고요? 자,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현이라는 문학 학자가 있었어요. 네, 수필도 쓰시고 하셨던 교수님인데 젊은 나이에 좀 돌아가셨죠. 네, 그 양반이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문학자, 즉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 문학을 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희곡을 쓰든 그 글을 쓰는 사람들 왜 글을 쓰는가? 자, 우리 그 문학 읽어내는 방법 제일 첫 과정으로 문학 작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지 전달 수단이라고 그랬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건데 그냥 전달하면 죽는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왜 삼국유사의 복두장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할 때 그지? 네. 그 복두장이의 심리를 그대로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그 복두장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 네. 임금님 두건을 만들러 궁궐에 들어갔더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기더라. 그걸 보고 놀래갖고 있는데 부하들이 그러더라. 너 나가서 이 얘기 밖에 나가서 이 얘기하면 너는 죽는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비밀을 담고 살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진짜 죽을 병에 걸려. 말을 못해서 말하고 싶은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 견디잖아. 그치? 죽을 병에 걸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에이씨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에이씨 속이나 한번 시원하게 떠들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심리가 바로 뭐야? 문학하는 사람들의 심리란 얘기야. 즉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죽어. 예술성이 죽는 거야.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해? 비틀어. 그 메시지를 비틀어 가지고 처음 보는 인물 만들어내고 사건 만들어내고 배경을 설정해서 이야기로 전달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배경 요거만 챙겨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 현실 세계의 누군가를 표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소설에서 특정 인물 A가 나오면 자 A라는 인물은 우리 시대 어떤 사람 또는 그 당시 시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걸까? 뭐 이런 걸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 소설이 아하 이런 것을 의미하려고 이 작품을 썼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인물, 사건, 배경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챙기지 말라는 얘기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우리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스필버그 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쵸? 네. 저는 뭐 그 시리즈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별로 보진 않았는데 자 봅시다. 스타워즈 배경은 어디예요? 먼 우주공간. 그것도 먼 미래. 그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외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무지장 많이 나와요. 그죠? 로봇도 나오고. 우리 현실 세계랑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보이지. 그러나 한꺼풀 딱 들춰보면 그 존재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존재들이 만들어낸 사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 현실 세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선인을 도와주다가 희생당하는 사람들, 악인을 도우면서 이익 챙겨가는 사람들, 그쵸? 많거든. 즉 배경만 먼 미래고 먼 우주공간이고, 인물들은 외계인들이지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저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구나 하고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주변에 누구를 표상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느낌이 올 거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설은 어쨌든 꼼꼼하게 따져 읽으라는 것. 어떻게 따져 읽느냐면 진짜 보물찾기 하듯이 따져 읽어야 돼. 글자들 안에 뭔가 정보들이 숨어 있거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아예 안 보이는 시처럼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어. 글자들 사이에. 긁어내면서 꼼꼼하게 따져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들을 챙겨보긴 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챙겨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그 소설의 특성, 우리 10가지 살펴봤었죠? 그 소설의 특성과 그리고 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감상을 해야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강좌는 소설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것도 무진장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기대하시고, 자, 이번 강좌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